네, 안녕하세요. 어둠의 연력학입니다. 이번 7번째 시간은 에너지 계산 문제를 열린 계 정상 상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정상 상태에 대해서 다뤄봤었고요. 이번에는 정상 상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라고 하면 사실 오늘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문제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오늘 강의가 반드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입구가 2개, 출구가 1개인 열린 개가 있다. 개는 정상 상태이며 A 입구로 들어오는 기체의 질량 유속은 3kg/s, 온도는 300켈빈이며 30초 동안 출구로 나가는 기체의 질량은 210kg이고 온도는 400켈빈이다. 같은 시간 동안 개로 유입되는 열량이 375Wc이고 기체로부터 얻은 축일이 36kW일 때 B 입구로 들어오는 기체의 온도를 구하면, 네, 이 문제에서 제가 네모로 쳐놓은 것들이 이번 강의에서 좀 다뤄질 만한 키워드들이고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러한 단어들의 정의라든지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지배방정식을 시간 변화율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저희가 자주 다뤘던 지배방정식을 다시 가지고 오면 질량은 처음 질량에 들어온 질량을 더하고 나간 질량을 빼면 나중 질량이 된다는 것이었죠. 이 처음 질량을 우변으로 넘기면 들어온 질량 빼기 나간 질량은 나중 질량 빼기 처음 질량이다가 되는 거고, 이 나중 질량 빼기 처음 질량이 개의 질량 변화량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이게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큼의 시간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시간 동안 들어온 질량 빼기 1시간 동안 나간 질량은 1시간 동안의 개의 질량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1초 동안 들어온 질량 빼기 1초 동안 나간 질량은 1초 동안의 개의 질량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델타 t 초 동안 들어온 질량에서 델타 t 초 동안 나간 질량을 빼면 델타 t초 동안의 개의 질량 변화량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매 초 들어온 질량 빼기 매 초 나간 질량은 개의 질량 변화량의 시간 변화율로 나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편미분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질량 지배 방정식을 시간 변화율의 형태로 나타낸 식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에너지에 들어온 에너지를 더하고 나간 에너지를 빼면 나중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이 처음 에너지를 우변으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다시 식이 써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뺀 게 개의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되는 거고, 이것도 위에 질량과 마찬가지로 시간 변화율로 마찬가지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들어오고 나간 에너지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었죠. 열과 일과 질량에 의한, 엔탈피에 의한 에너지 이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네도 똑같이 이 시간 변화율의 형태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Qin 플러스 워크인 플러스 엔탈피인 마이너스 Q 아웃 워크아웃 엔탈피 아웃은 이 개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배방정식의 시간 변화율 형태로 식을 써줬는데요. 여기서 이 정상 상태라는 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시간에 대한 의존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이 없다. 그러면 이 질량 지배 방정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에너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이 우변에 원래 있던 이 항들이 우변항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시간 변화율의 형태로 나타냈고, 열과 일, 그리고 엔탈피도 마찬가지로 시간 변화율의 형태로 나타냈었죠. 이 와트시라는 거는 이제 와트 곱하기 시간이라는 건데, 와트를 다시 볼게요. 와트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30와트가 이동했다라는 거는 30줄이 1초 동안 이동했다라는 거랑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트시라는 건 이 와트가 1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의 총 에너지 양을 말해요. 그래서 와트 곱하기 3600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열 30와트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전달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30와트시가 되는 거고, 이거를 줄로 나타내면 곱하기 3600초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 킬로 줄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양을 나타내는데 표현 방식만 좀 다르게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배방정식에서 워크인, 워크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워크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경우는 부피가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 일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정상 상태 열린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1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런 프로펠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기체가 지나면서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이 회전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를 얻어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 프로펠러를 돌려줌으로써 이 기체에 일을 가해줘서 또 기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전에 의해서 주고받는 일을 이제 축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정상상태의 열린계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의 출입은 축일의 형태로 출입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은 전부 알아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로 들어오는 기체의 질량 유속이 3kg/s이고 온도는 300켈빈이네요. 그리고 30초 동안 출구로 나가는 기체의 질량은 210kg이고 400켈빈이다. 같은 시간 동안 개로 유입되는 열량이 375W시이고 기체로부터 얻은 축 일률이 36kW일 때 워크죠. B 입구로 들어오는 기체의 온도를 구하면, 먼저 질량 지배 방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질량과 나간 질량이 같은 거죠. 여기서 들어온 질량은 A에서 들어온 질량이 있고 B에서 들어온 질량이 있고요. 나가는 질량은 C에서 나가는 질량이 있네요. 자, A로 들어온 질량은 3kg/s인 걸 알고 있고 B로 들어오는 거는 아직 모르죠. 그리고 C로 나가는 건 210kg이 30초 동안 나갔다고 했어요. 즉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7kg/s가 됩니다. 그래서 7kg/s를 써주면 1로부터
B로 들어오는 질량 유속은 4kg/s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에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배방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질량 에너지가 나간 에너지가 같다. 여기서 들어온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열에 의해서 들어온 에너지가 있고 엔탈피에 의해서 들어온 에너지가 있네요. 그리고 나간 에너지는 일률에 의해서 나간 에너지가 있고 엔탈피에 의해서 나간 에너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입되는 열량이 375W인데 30초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에 따른 그 열 전달률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375W시가 30초 동안 들어왔다는 거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양은 3600초 동안 375W가 들어온 거랑 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면 쭉 계산을 하면 이제 45kW가 됩니다. 다음으로 엔탈피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을 계산을 해보면 H.A는 A의 질량 유속 곱하기 A의 엔탈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탈피라는 것은 정합비열과 온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3kg/s 곱하기 0.015 kJ/kg 켈빈 곱하기 300 켈빈이 돼서 이걸 계산을 하면 13.5 kW가 됩니다. 그리고 HB는 아직 몰라요. 왜냐면 B로 들어오는 온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고, 다음으로 워크아웃 샤프트 워크죠. 이건 이 36kW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C로 나가는 엔탈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C의 질량 유속과 C의 엔탈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0.015 곱하기 400,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계산을 하면 42kW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들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45kW 플러스 13.5 kW 플러스 H.B 마이너스 36kW 마이너스 42kW는 0이다 가 되는 거고, 이로부터 H.B는 19.5kW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B에서 이제 질량 유속은 구했었잖아요. 4kg/s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식이 계산이 되는 거니까 TB는 19.5 나누기 4 곱하기 0.015가 됩니다. 325 켈빈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를 풀면서 다뤘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 상태 열린계에서 지배방정식은 질량에 대해서는 들어온 질량 유속과 나간 질량 유속이 같다 라고 풀 수가 있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열과 일과 엔탈피가 있는 것이었고, 특히 이 엔탈피는 질량 유속의 비엔탈피를 곱한 값이고,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축일에 대해서 다룬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